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단 기간 준비로 단박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이론 요약 노트로 이론과 실기를 다지십시오. 역대 기출, 틀린 지문, 기출 오답 바로 잡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에서 기출 논점을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그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 기출 문제에서 핵심 지문을 압축하여 만든 핵심 조직계 문제 풀기를 해보십시오. 네 번째,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지문 하나하나 왜 틀리고 왜 맞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12강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태도. 최근 출제 빈도를 살펴보시면 12강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죠. 자, 참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2017년도 21회 2문제, 22회 2문제, 23회 안 나오다가 2018년도 24회 4문제, 25회 3문제, 26회 2문제, 2019년도 27회 2문제, 2문제, 28회 1문제, 29회 2문제, 최근 2020년도 30회 때 1문제. 적어도 평균 2문제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2강을 잘 이해하면 2문제 맞추는 겁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인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 기출 지문이요. 17회, 18회, 20회, 24회, 25회, 29회 무려 6번이 나왔어요. 중요한 기출 논점입니다.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중요해요. 두 번째,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이것도 18회, 20회 때 2번 나왔어요. 세 번째,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이것도 18회, 27회 때 나온 질문입니다. 다음 4.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8회 때 나온 질문입니다. 5.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것도 18회, 24회 2번 나온 기출지문입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20회 때 나온 지문이에요. 7.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다음 8.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문제도 앞으로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자,
직업윤리 원칙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윤리적 태도 표준규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예요. 기억.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한다. 24에 27에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니은. 요양보호사의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24에 28에 두 번 나왔고요. 디귿.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15, 24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기출 논점에 다 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해 주어야 하고 종교를 목적으로 또 선교의 목적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 되고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고 니은 자신의 업무 능력의 미숙,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해요. 알았죠? 3.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억.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을 해야 하고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나만 뭐 괜찮겠지 이 생각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잘해야 전체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요양보호사 이미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합니다. 4.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28회 때 나온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직업인과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설장, 간호사 협조는 필수적이고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요. 시설 직원, 동료,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를 해야 합니다. 협조 않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5.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잘 안 올라가시더라고. 보니까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각 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지속적으로 좀 뭐 어떤 학습을 하고 자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참여하십시오. 하나라도 배웁니다. 배우면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갖춰주는 거예요. 또 보수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평가, 지도받을 내용은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6. 상호 신뢰감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의 정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억.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중요한 기출 논점입니다. 15회, 16회, 17회, 22회, 25회 무려 5번 이상 출제된 지문이에요. 사전에 연락하여 반드시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 중요해요. 니은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니은도 중요한 기출 논점입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아주 중요한 기출 지문이에요. 예.
무려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15, 17, 20, 24, 25, 27, 29.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준다. 디귿.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17, 25, 29에 때 나왔어요. 다음으로 니을.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것도 25에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신체 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여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25, 28에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20, 21에 24, 25 이렇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자, 6. 이게 중요합니다.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부 내용으로 이 내용 정말로 중요한 기출 논점이고 지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 다음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언어적이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무능력한 행위, 근무 태만을 해서는 안 되죠. 이게 21회 때 시험 문제 나온 지문입니다.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하는 행위, 비도덕적이고 정직하지 못하는 행위,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시읒. 대상자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는 행위. 자, 이것도 24, 26회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그죠? 돈을 주려고 해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어르신.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팁을 주려고 할 때. 다음, 이응.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21회 때 나온 지문이에요.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기출 지문 논점입니다. 해서는 안 되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15, 20, 21에 24, 25 이렇게 나왔어요. 치읓.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행위. 이 또한 하면 안 됩니다. 20회, 26회, 28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이나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내 외부로 발산하는 행위. 안 되죠? 15, 21, 24회 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할당된 장소에서 근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인정을 유도하는 행위. 이게 이제 현재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 요양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이 지문도 핵심 지문이에요. 25, 26, 29일 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여기 빨갛게 분홍색으로 약간 표시되어 있죠. 이건 중요한 역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기출 논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해 둔 거예요. 다음, 서비스 제공 시 8.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또한 17회 26회 때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입니다. 24, 28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10.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을 준수한다. 기억,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24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제공된 서비스,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20회, 24회 때 나온 지문이고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15회 때 나온 지문입니다. 다음,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15, 20, 26기 때 나온 지문이에요. 대상자가 확대를 받는 경우는 보고하거나 어떻게 노인 보호 전문 기관 혹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온 문제예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경찰서 신고한다. 여기서는 15, 25일 때 나온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업무에서의 윤리 문제 사례. 이 사례도 시험 문제가 종종 나와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몇 회에 나왔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다 기출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기출. 역대 나왔던 시험 문제 지문입니다. 또 기출 논점이기도 합니다. 자,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 김씨는 2년 전부터 장기요양 2등급을 받는 할머니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인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고 점점 악화되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분가하여 살고 있던 장남이 오전에는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는 할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 돌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했다. 자, 어떤 문제 사례가 있을까요? 자, 대처 방법 읽어볼까요?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인 지위,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상자에게 평등하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상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상자 및 가족으로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관리 책임자에게 꼭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과서에 문제의 사례로 이렇게 뽑아서 넣어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25일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 대상자가 성적 행동하는 경우예요.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가 70대 어르신 댁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르신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고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손을 잡고 붙잡고 쓰다듬었다.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어르신은 손 좀 만지는 게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자,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처 방법.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적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할 때에는 단호하게 거부한 후 대상자의 가족과 관리 책임자 혹은 시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대상자에게 전한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때에는 기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가족과 면담하여 알린다. 즉, 단호하게 거부한 후 반복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이게 17회, 무려 26회, 30회 때, 이번 30회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처 방법으로. 3.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는 경우. 16, 21, 27, 29 4번에 거쳐서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4번에 거쳐 나왔어요. 문제 사례 1.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3등급 독거 어르신이 어느 날 서운하다고 하면서 본인 부담금에 대해 말씀하셨다. 어르신의 친구가 이용하고 있는 장기 요양 기관 센터에서는 작년부터 1년 이상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은 너무 서운하여 곧바로 센터를 옮기려다
그동안 잘해준 것도 있고 해서 참고 있다가 이제야 말을 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협박하셨다. 또 다른 문제 사례 2. 장기 요양 2등급의 시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며느리는 배우자의 실직으로 본인 부담금을 내기 어려우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실제로 180분만 제공하고 급여 제공 기록제는 240분을 작성하여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사정하였다. 다른 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며 말끝을 흐리셨다. 이게 좀 요양보호사 기관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처 방법. 이외 두 사례와 같이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예요. 불법 사례를 예로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중요해요. 먼저 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임을 설명하고 벌금 부과 대상임을 알린다. 이게 기출 논점이에요. 불법임을 설명하고 벌금 부과 대상임을 알린다. 이게 역대에 나왔던 기출 논점입니다. 다음. 복지용구를 유인 알선하는 경우. 자, 문제 사례. 수급자 김씨는 안동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직원으로부터 복지용구 구입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 센터는 유인 알선을 통해 대상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하면 복지용구를 판매한 업체로부터 물품값의 10%를 현금으로 받고 있었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유인 알선하여 대상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이다. 실제 사례입니다. 대처 방법. 대상자가 복지용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대상자의 상태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유인, 알선에 의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요양보호사 윤리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자, 복지용구 유인 알선하면 안 됩니다. 다음, 가족 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문제 사례. 장기요양 2등급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씨는 시어머니가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거부해서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등록하였다. 학원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를 알게 되었고 시습지인 센터의 도움으로 가정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동료와 함께 상대방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받은 부당이익을 센터와 반반씩 나눠 가졌다. 이런 방법을 1년 넘게 해오다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다. 대처 방법.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는 경우. 문제 사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려고 하면 보호자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고 강요하였다. 결국 대상자의 해운부에는 염증이 생겼고 보호자는 염증이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때 제대로 씻겨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처 방법.
요양보호사는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운영하면 대상자에게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는 윤리 원칙에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 자녀 등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기관 차원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이게요.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17회 때 나왔고요.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예, 뭐 19회, 또 22회, 25회 때 나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음을 알린다. 17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그 문제 사례이고요. 대처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7.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금품을 절도하는 경우. 문제 사례. 여성 요양보호사가 보호사 A씨가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의 금품을 절도하여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씨는 어르신 댁에 들어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인근 은행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처 방법. 이 사건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죠. 요양보호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에 임할 때마다 자신의 직업적인 윤리와 자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며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죠? 역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핵심 요약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 직업 원칙 쭉 읽어보면 다 답 맞출 수 있어요. 대상자를 차등 대우한다. 대상자의 성별, 정신적 장애 등에 따라 차별 서비스를 한다.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방을 배정한다. 자, 다 틀린 질문이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다음,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조언한다. 조언하면 안 되죠.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야 한다. 다음, 혈압, 체온, 혈압 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건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서비스가 아니죠. 모든 의료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대상자 또는 가족과 의견이 상출될 시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요양보호사 중단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다음,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물질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되죠. 계획되지 않는 추가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틀린 질문 나오는 거예요. 바로잡기 하면 계획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다음,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없다. 습득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요양보호사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맞을 것 같죠? 아니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대상자의. 다음, 업무의 경과와 결과는 요양보호사 스스로 처리한다? 아니죠. 업무의 경과와 결과는 시설장 또는 센터장에 보고한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다음,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에 대한 기출 오답 바로잡기. 자, 틀린 지문 바로잡기 하는 거예요. 역대 기출문제 나왔던 틀린 지문들입니다. 이게 다 논점이에요. 중요한 논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위를 강조한다. 요양보호사 권위를 강조하면 안 되죠. 겸손한 태도를 지내야 한다.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면 안 되죠.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큰일 나죠.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당일 다른 요양보호사를 보낸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당일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연락하지 않고 개인의 볼일을 본다.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시설장에게 알리지 않고 결근한다. 자, 역대 이렇게 다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냈어요. 기출 논점은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 논점이 되죠. 다음 또 이어서 볼까요?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해당 행위는 불법이며 벌금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하면 안 돼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했죠.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의뢰하면 안 됩니다. 대상자의 사적 생활을 동네에 이해한다. 비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많은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한다. 효율적으로 수행해야죠.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대상자가 자신의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선교의 목적으로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뭐라겠죠?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바꿔 나오는 거예요.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하되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할인 행위는 위법입니다. 할인 행위는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상자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는 필요시에만 보호한다. 사생활은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인 노인 학대에 대해서 함구한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판단한다. 반드시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대상자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다음도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를 방문했는데 부재중일 때 청소만 한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긴다.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 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뭐라 되어 있죠?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다음,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대로 수행한다? 틀렸죠? 중요한 기출 논점입니다. 많이 나오죠? 대상자 중심으로 수행한다. 다음,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아니죠. 일회용 제품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한다.
자, 또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대상자의 욕구를 중시하죠. 해야죠. 다음.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다음.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동료와 의논한다? 아니죠. 센터장의 시설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출 오답 바로 저렇게 해보니까 이제 기출 논점, 역대 기출 지문, 오늘 파악할 수 있죠. 자, 이어서 핵심 종칙계 문제. 1번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불법이며 벌금 부과 대상임을 알린다. 2.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면제해준다. 3. 본인 부담금을 먼저 받고 돌려준다. 서비스 이용 시간을 늘려준다. 5. 면제해주는 다른 센터를 소개해준다. 2, 3, 4, 5는 하면 안 되는 대처 방법입니다. 1번입니다. 정답은 불법이며 벌금 부과 대상임을 알린다. 2.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대처 방법은 1.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2.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기저귀 재사용은 무해責원칙에 합당하다. 4. 즉시 서비스를 중단한다. 5. 다른 가족에게 확인 후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이 뭐겠습니까? 1번이죠.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한다. 3번에 보면 기저귀 재사용은 무해색 원칙에 위배되죠. 3.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1. 시설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2.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복될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네, 강의에서 강조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실을 가족에게 비밀로 한다고 한다. 할머니가 그리워서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치매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정답은 2. 단호하게 거부하고 반복될 경우 어떻게 한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알린다. 자, 요양보호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2강 마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